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이 캐럴에 관한 내용인데, 크리스마스 캐럴인가요?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캐럴이 도대체 무언가요? 자, 그 캐럴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봐요. 도서관에서 연구자가 일정한 기간을 자료를 점유하여 이용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계실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독립적인 계실이나 객석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캐럴, 2번 개원석, 3번 레퍼런스 서비스, 4번 북모빌. 자, 그래서 도서관, 그 다음에 캐럴 이렇게 지문에 떠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캐럴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캐럴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도서관에서 연구자가 일정 기간 자료를 점유해서 그 자료를 연구하기 위한 조그마한 계실, 그러니까 하나의 소규모의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도서관에서 만들어 주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가 되냐 하면 주로 서고 안에 설치가 됩니다. 서고라고 하는 데는 책을 보관하는 데죠. 그래서 서고에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서고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자료들을 연구를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서고에 있는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캐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이 캐럴이 잘 설계되어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도서관은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캐럴을 보면 창의 면에서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작은 책상과 의자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편에는 책이 보관되어 있는 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창가 쪽에는 이런 소규모의 열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캐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작은 책상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랬을 때 막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보다 조금 더 폐쇄적인 형태로 만드는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도서관에 가면 지금 이제 창이 있고요. 그 창을 통해서 멀리 경치도 잘 보여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책상이 배치되어 있고요. 스탠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PC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폐쇄적인 공간, 딱 한 명 정도만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데 가면 그렇게 이제 이런 각 계실들을 이용하는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루이스 칸의 사례에서처럼 이 개방된 캐럴을 연속되게 배치를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자, 어떤 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캐럴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배치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학교, 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또는 뭐 요즘에는 이제 워낙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조금 규모가 큰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캐럴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뭐 논문을 써야 됩니다, 또는 레포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를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우리가 도서관에서는 캐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캐럴에 관한 내용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거 플랜? 핑거는 손가락? 네, 맞아요. 예, 손가락 모양이에요. 근데 이 핑거 플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파트는 딱 교육시설 하나예요. 그래서 교육시설에 학교에 관한 내용에서 핑거 플랜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손가락 모양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학교에 배치 형식, 그러니까 뭘 배치하는 거냐? 교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배치하는 형식 중에 분산병렬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계획이 복잡하고 규격형의 이용이 어렵다. 2번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3번 일종의 핑거 플랜이다. 4번 일조, 통풍 등 교실의 환경 조건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핑거 플랜, 손가락 모양, 그러니까 이게 학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서 3번을 툭 찍습니다. 예, 3번이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구조계획이 복잡하지가 않고요. 규격형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 방식이 분산병렬형이고 분산병렬형을 다른 말로 핑거 플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분산병렬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산병렬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핑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교실이 있는 건물들을 일정한 거리를 띄어갖고 따박따박따박 배치를 하기 때문에 마치 손가락을 펼친 모양 같다. 그래서 핑거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핑거 플랜의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방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북쪽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남향의 면에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조 통풍 등의 교실의 환경 조건이 균등한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계획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하면 첫 번째에 있는 이 건물을 하나 설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붙여서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계획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격형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남는 이러한 공간들을 뭘로 쓸 수 있냐면 학생들의 놀이터나 그 다음에 정원 등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생활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건물들을 떨어뜨려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의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분산병렬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획한 몇 가지 학교들의 사례에서는 운동장이 2개가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쪽이 이제 학교의 교문인데 교문에 면해 갖고 자, 주 출입로가 만들어지고요. 한쪽에 운동장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이 어떤 운동장이냐면 소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왜 소운동장이냐 하면 교문 가까이에 저학년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학년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3학년하고 4학년, 그 다음에 맨 뒤쪽에 5학년하고 6학년을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 3학년에서부터 6학년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대운동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그 다음에 고학년하고를 동선상으로 아예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안정된
환경 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해주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부지의 면적이 더 커져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산병렬형은 넓은 부지가 필요한 게 단점이고요. 자, 이 분산병렬형하고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형식인가요? 그렇죠. 이것하고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형식은 폐쇄형입니다. 그래서 폐쇄형의 특징과 분산병렬형을 잘 구분을 하시고, 분산병렬형을 우리가 핑거플랜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학교와 관련 없는 손가락 나왔다 해서 틀린 표현이다 딱 답으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산병렬형을 핑거플랜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